2025년 3월 15일 한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300년 전 은돈 승려의 예언과 티베트 고대 경전이 모두 이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예언된 첫 번째 징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시작될 대변역, 그리고 곧 닥쳐올 충격적인 사건들. 오늘 공개될 예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제 그 예언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3월 15일 이 날이 다가올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신비로운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고대 예언가들이 남긴 메시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예언된 징후들이 하나둘씩 현실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진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와의 긴장 구조, 그리고 내부의 미묘한 변화들, 이 모든 것이 300년 전 기록된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해반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 새로운 경제 제재, 그리고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735년 금강산 깊은 곳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와 티베트 라사의 고대 사원에서 발견된 경전은 놀랍게도 동일한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예언은 모두 2025년 3월에 가리키며 한반도에 찾아올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언들은 수백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내부 변화, 특히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들은 예언서라 말한 대변역의 전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티베트 경전이 예언은 붉은 땅의 해방이라는 구절이 북한의 현재 상황과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3월 15일이 다가올수록 예언 속 이야기들은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과연 이날은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시작된 작은 벼라의 물결이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온 한반도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봐 보겠습니다. 1735년의 예언과 티베트 경전이 왜 하필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5년 조선 영조 시대의 깊은 산 중에서 한 수행자가 기록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금강산 비밀암자에서 발견된 이 문서는 당시 조선의 가장 뛰어난 승려 중 한 명이었던 월선대사가 49회간의 깊은 영상 중에 받은 계시를 담고 있었죠. 월선대사는 왜 이토록 상세한 예언을 남겼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반복되는 꿈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환상을 무시하려 했지만 동일한 장면이 49일 동안 계속되자 마침내 붓을 들었다고 하죠. 이 문서는 300년 동안 소수의 승려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제간점기에 이 문서를 본 한 승려가 시기가 되기 전까지 이 예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메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티베트에서 발견된 고대 경전입니다. 나사의 족한 사원 빔의 보관소에서 발견된 이 경전은 발라이라마 5세 시대의 예언가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수세기 동안 이런 예언적 텍스트들을 보존해왔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 관한 예언은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합니다. 티베트 경전이 말하는 한반도의 운명은 마치 영조시대 예언과 거울을 보는 듯 닮아 있습니다. 붉은 땅의 해방이라는 구절부터 봄의 대각성이라는 표현까지 두 예언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이 예언들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는 고대 한자의 숨겨진 의미를 분석했고 미국의 앤더슨 박사는 티베트 경전의 상징적 의미를 연구했죠. 러시아의 페트로프 박사는 두 예언의 공통점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기록된 예언들이 동일한 시점,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3월이라는 시기와 그 시기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까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고대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7개의 신비로운 징조입니다. 놀랍게도 그중 첫 번째 징조는 이미 202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7징조는 마치 7개의 봉인처럼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의 여러 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7개의 봉인이 열리며 시작되는 변화의 물결. 2023년부터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봉인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고대 예언에 따르면 각각의 봉인은 한반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특별한 사건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봉인은 빛의 각성이라 불립니다. 2023년 7월 북한 내부에서 시작된 조용한 변화의 물결이 바로 그것이었죠.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새로운 의식의 흐름, 국경 지역에서 목격된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 그리고 평양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화적 변화까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들이 자연재해와 맞물려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23년 여름의 극심한 가뭄, 그리고 뒤이은 폭우는 마치 예언서에 쓰여진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이 눈물을 흘릴 때 첫 번째 봉인이 열릴 것이다라는 구절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죠. 세계 곳곳의 신비한 전통들도 비슷한 예언을 절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고대 베다 문서는 칼리 유가의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했고 마야 문명은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현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우연일까요? 북한에서는 더 구체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 주민들의 의식조 생활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 내부에서 감지되는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봉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용의 춤이라 불리는 이 단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북한의 젊은 지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개혁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새로운 신호들, 이 모든 것이 예언서가 말한 두 번째 징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지형도가 바뀌고 중동의 세력 균형이 흔들리며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봉인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언이 가리키는 그 결정적인 날짜, 3월 15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날짜가 품고 있는 신비한 의미와 천문학적 산지, 그리고 이날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 충격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3월 15일, 이 날짜가 지닌 의미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섭니다. 천문학적으로 이날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달의 주기가 절정에 달하고 화성과 금성이 특별한 각도로 만나는 순간, 고대 예언가들은 이런 천체의 움직임이 지상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3과 15의 조합은 동양 천문학에서 대변역의 수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음력으로 이날은 용의 깨어남이라 불리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735년의 예언서는 이날의 붉은 땅의 벼라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평양의 거리에서는 이미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권력 구조의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젊은 관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경제적 개발을 향한 작은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봄이 오기 전 얼음 밑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부 세계와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시각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죠. 국경 지역에서는 이미 작은 장마당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물결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번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들지 않기 때문이죠. 평양의 젊은이들, 국경 지역의 상인들, 개혁적인 관료들, 이들 모두가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에도 큰 파장이 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월 15일 이후 이런 준비들은 더욱 현실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자 일본 역시 경제적 협력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세계 강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중 국경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했고 미국은 태평양 함대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가짜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자 이제 이 강대국들의 복잡한 셈법과 그들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대 예언에서 말한 붉은 용의 깨어남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은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했고 동시에 경제적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도 신속합니다. 태평양 함대의 이동은 물론 오키나와 주둔 병력의 재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역시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나진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고 북한 내 러시아 기업들의 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예언서는 이런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사방의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상회의 소집을 준비 중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육자회담의 재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새로운 합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자 하지만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협력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과 러시아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은 마치 도미노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 완화,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새로운 해결 방안 모색, 한반도발 평화의 물결이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바꾸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언은 이러한 지상의 변화가 천체의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3월 15일을 전후로 일어날 특이한 천문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특별한 배열, 달의 이례적인 궤도 변화, 이 모든 현상들이 지구에 미친 영향은 과학자들조차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대 예언이 이미 이 천문학적 현상들을 정확히 기록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늘의 움직임은 늘 큰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고구려 건국 당시의 유성호, 조선 건국 전날의 일시, 근대 한국의 대전환기에 나타났던 혜성까지 중대한 역사적 순간마다 천체의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폴레옹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항상 천문학자들의 조언을 구했고 중국 진시황도 하늘의 징조를 바탕으로 통일 전쟁의 시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많은 정상들이 천문학적 데이터를 전략적 결정에 반영해왔죠. 3월의 천체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합니다. 목성과 토성이 200년 만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화성이 지구와 근접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름달이 평소보다 30%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까지 겹친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지구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성력의 변화가 지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전자기장의 교란 가능성, 과학적 관점에서도 이 시기는 매우 특별한 때입니다. 고대 예언설은 이런 천체의 배열이 인류 의식의 대각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3월 15일 새벽, 달과 화성이 만나는 순간을 붉은 영역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죠. 이는 북한에서 시작될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계 각국의 영적 공동체들도 이 천문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사원들에서는 이미 특별한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히말라야의 수행자들은 명상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찰들도 이 시기를 맞아 특별한 천예 기도를 준비하고 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천체 현상들이 세계 가치의 고대 예언들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야 달력의 특별한 주기, 이집트 피라미드의 천문학적 정렬, 스톤헨지의 배열 모두가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천체의 움직임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인류 의식의 대전환을 예고합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시작돼 영적 각성의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지의 영적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시작돼 새로운 차원의 영적 혁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예견된 2025년 3월 15일의 대변역은 단순히 정치 군사적 균형만을 뒤흔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 티베트 겸정과 조선시대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이 벼라는 영적 각성과도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움직임이 체제의 균열을 예고하는 한편 전 세계 곳곳에서도 한반도발,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견된 변화가 붉은 땅, 북한의 해방을 넘어선 인류의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북한에서 점차 드러나는 문화 종교 활동의 부활은 과거에 억눌려 있던 신앙과 철학이 되살아나는 신호로 볼 수 있죠. 티베트 승려들은 이를 집단적 깨달음의 전조라고 부르며 궁극적으로는 주변국과 전 세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대한 영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라 예견합니다. 이른바 새 시대를 맞이한다는 관점에서는 인도나 남미의 영성 단체들이 말하는 대전환기, 가 마침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종교 영적 공동체들이 한반도 예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일부 교파는 한반도 통일이 하나님의 섭리라 선언하고 불교계에서는 북한의 전통이 깨어나 불교 문화가 다시 꽃피울 날을 기대합니다. 무속과 민간 신앙 역시 하늘의 부름을 받아 남북이 하나가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고 말해왔죠. 여기에 티베트의 라사나 서양의 신비주의 단체들까지 가세하여 한국과 직접 교류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영적 메시지를 교환하고 통일 이후의 영적 질서를 함께 구상하려는 노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통일입니다.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면 북한 체제가 내부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빠르게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세계사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문화 경제 격차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혼란이 예상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과 함께 한민족 내부에서 싹트는 공동체 의식이 이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낙관도 존재합니다. 반면 급격한 붕괴나 외세 개입으로 인한 강제적 융합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오랜 분달의 상처가 더 복잡한 형태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릅니다. 하지만 전통적 안보 논의를 넘어 한반도가 새로운 영적 문화적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견해는 더욱 매력적입니다. 많은 예언가와 학자들은 2025년 이후 한국이 평화의 중추이자 영적 토대를 동시에 지닌 강력한 문화권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예전에 티베트가 불교 문화와 수도 전통으로 주목받았듯이 혹은 유럽에서 특정 지역의 종교개혁과 철학적 전환의 중심이 되었듯이 북한과 남한이 결합된 새로운 코리아가 독특한 문화, 정신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급격한 변화를 주변 강대국들이 가만히 지켜볼 리는 없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이미 한반도 정세에 따라 세력을 조정해왔고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소프트파워 경쟁으로 이어져 경제 군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영적 허브로 부상하는 한반도에 대한 주목도가 한층 커질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회를 엿보면서도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지키려는 의도로 조심스레 한반도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25년의 예언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미래를 달았도록 고민하게 만드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적 각성, 통일, 그리고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거대 담론은 분단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지금껏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북한에서 울려 퍼지고 수세기 전 승려들이 남긴 문서와 티베트의 예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광경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화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3월 15일에 집중되는 관심은 분명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지구가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언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미래를 열어봐의 열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입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될 테니까요.